솔직히 저는 이거 말하는 거 욕먹을 각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일을 망치는 모든 것들은요, 본인 스스로의 감정이지 절대 상황과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요새 좀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길을 봤을 때는 항상 A라는 선택을 했거든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B라는 선택을 하진 않았거든요.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댓글 보면 언니한테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우리 이제 좀 학생분들도 많고 20대 초중반, 후반 분들도 좀 꽤 되시는 것 같고, 뭐 제 나이 또래도 있으신 것 같고, 동기부여 같은 영상을 되게 많이 만들었었잖아. 근데 이제 항상 다들 하는 말이 다들은 아니고 이제 몇몇 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댓글 남기시면서 하는 말씀들 들어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은, 뭐 그 상황과 환경의 종류는 아주 무궁무진한 것 같아. 이제 사연들을 들어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언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보통 뉘앙스가 다 그런 뉘앙스? 근데 언니는 거기에 대한 대댓글을 거의 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 저한테 선택을 맡기는 거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나였다면?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또 뭐 반발이 많을 수도 있고,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니 뭐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라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선택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거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B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는 나는 A라는 선택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B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을 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본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그건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나한테 물어볼 때 항상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나였다면 A를 선택을 했어요. 그 상황들을 다 들어봤을 때 솔직히 제가 느꼈던 상황, 여러분들이 말했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제가 직접 겪어본 것도 있었고, 그 와중에 겪어보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이입을 해서 만약 그 상황이 내가 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감히 A의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B라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관련해서 그런 비슷한 류의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 솔직히 언니는 그거를 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 싫었어. 쉽게.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바로 쉽게 말하는 게 싫어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소요가 된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그랬던 이유가 진짜 언니가 출근할 때마다 매번 차 속에서 계속 생각을 했어. 나라면 정말 지금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A라는 선택을 하겠지만 정말 B라는 선택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와 그런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언니 혼자 좀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길을 봤을 때는 항상 A라는 선택을 했거든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B라는 선택을 하진 않았거든요. 항상 A라는 선택을 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제가 너무 어렸을 때 10대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큰 건 어쩔 수 없죠.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못하는 거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20대가 되고 나서 내가 모든 선택을 했을 때는 어느 누가 나의 선택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건 좀 아니다, 지금 네 상황이 이렇지 않니? 라고 했을 때 난 듣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안 들었어요. 그냥 저는 저를 믿고 그냥 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와닿지 않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와닿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 우연히 이제 제가 옛날에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선수 혹시 알아요? 이렇게 이름을 말하면 모르겠지만 관련 그때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사건이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마라톤 선수예요. 근데 스웨덴 선수인데, 스웨덴에서 그때 하프 마라톤이 열렸는데, 이 선수가 되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치욕적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전 세계인들의 놀림거리가 됐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선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프마라톤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바로 지나지 않아서
큰 걸 보고 싶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그 신호가 온 거야. 그 신호가 왔는데 계속 달리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나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 곧 설사가 나올 것 같아. 미치겠어. 그럼 이 상황에 나는 지금 경기 중이야. 하프마라톤 경기 중이고 스웨덴 선수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경기를 그만두고 화장실을 갈 것인가, 그 상황에 의한 경기를 그만두고 화장실을 갈 것인가의 B라는 선택이 있었고요. 아니면 그냥 달릴 것인가, 나는 이 경기를 마칠 것인가 라는 A라는 선택이 있었어요. 대신에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진짜 굴욕적인, 예를 들어 너무 창피한 뭐 이런 것들, 자기의 감정적으로 많이 다칠 만한 것들이었죠. 이분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냥 설사를 쌌어요. 싸고 바지를 비롯해서 다리 전체에 오물을 묻힌 채 그냥 그 마라톤을 완주를 했거든요. 물론 1등은 하지 않았어요. 1등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이 사람 나이가 10대였거든요. 10대인데 이 사람이 그냥 결단을, 자기는 끝까지 달린다라는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4만 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21위를 했대. 점수도 꽤 좋은 거죠. 그 정도면. 아무도 나봐.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 왜 그냥 멈추고 화장실 가지? 굳이 왜 싸가면서 이렇게 오물을 묻혀가면서 끝까지 완주를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바로 한 대답이 한 번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 포기는 더 쉽게 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자신이 무서워서 그냥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덴마크에 또 하프마라톤 그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가를 해서 이분이 어떤 결과를 냈냐면, 스웨덴 사람이잖아. 스웨덴 자체의 최고 신기록을 경신을 했어.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을 아무도 뭐 그때 그 오물 묻은 그 마라토너, 똥싸개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지 제가 말하는 게 전달이 될까? 가장 좋은 예시가 뭘까? 한 게 저는 이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찾고 찾다가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이 사람이었어. 이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이 선수는 결국엔 나중에는 그냥 스웨덴 국가대표 되셨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 얘기가 가장 좋은 예시가 되겠다 싶어서 언니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B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A를 만약에 내가 했다면 당연히 잘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B라는 선택을 했다 라는 말을 저는 진짜 안 좋아해요. 물론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새 정말 느끼는 건데 제가 사람들이 요새 이제 저한테,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좀 감정적으로 많이 무뎌졌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요새. 근데 이 말을 저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제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독일에서 살면서 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버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별건 제가 별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일개 그냥 의사죠. 그냥 일반 그냥 의사인데 별 볼 일 없는 의사죠. 근데 그냥 그래도 어떻게든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아직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이 저랑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도 그게 상식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지식적인 문제든 예의범절이든 뭐 인간관계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면서 보니까 좀 그거에 제가 조금 1차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요새 좀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고, 정말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혼자 있으면서 공부하고 혼자 이렇게 버티면서 정말 힘들 때가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버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언니 번아웃 오면 어떻게 버텨요? 언니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떻게 극복을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극복을 하지 않았어요.
번아웃이 오면 그 번아웃을 그대로 느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그냥 100% 그대로 몸에 느꼈거든요. 그냥 근데 그때 따라오는 수반되는 것들이 뭐냐면, 제일 큰 건 감정이에요. 그 감정, 되게 서럽고 힘들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막 뭐 그런 화나고 막 억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이에요. 근데 저는 그 감정을 다 느꼈어요.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저는 저 스스로가 되게 많이 무시를 했거든요. 무시를 하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끝에 결과가 뭐가 있을 거야, 나는 지금 힘들지만 하면서 울면서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저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제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솔직히 그때보다 신경 쓸 것 더 많고, 제가 지금 좋아 보이고 막 그냥 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좀 신경 쓸 게 아주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저 진짜 많이 무너지고 하면서도 그냥 좀 많이 무너지고 되게 그 스트레스가 제 안에 빼곡해요. 아주 빼곡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꽉 차서 한 번씩은 제가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버거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그거를 잘 못 느껴요. 제 옆에 있으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스트레스를 그냥 꽉꽉 눌러 담아요. 담고 그냥 버텨요. 그리고 저는 그 스트레스를 무시해요.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하고, 한 번씩 가만히 혼자 앉아있다가 뭐 서러움이 복받쳐서 혼자 울기도 하거든요. 근데 울다가도 다시 이성을 되찾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막 본인이 뭐 환경과 상황 때문에 되게 서럽고 열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슬프고 이런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무시하는 방법을 단련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 수련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감정을 무시하고, 정말 그 무시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무시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만 결과로 나오지 결국엔 감정이 결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항상 일을 망치는 모든 것들은요, 본인 스스로의 감정이지 절대 상황과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물론 저도 제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과 환경에 분명히 있겠죠? 그거에 닥치면 제가 또 어떻게 그때는 말을 바꾸거나 행동을 또 바꿀 수도 있을까요? 나 안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솔직히 저는 이거 말하는 거 욕먹을 각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욕 많이 먹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어르고 타이르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애는 아니잖아요. 애는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쓸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저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타이르고 뭐 하는 것보다 현실을 객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를 정말 저는 추천해요. 그러니까 편해져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도 편해지고요, 현타 오는 것도 사라지고요,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본인 스스로한테. 저는 그게 제 나름의 극복법이었어요. 그 본인 스스로를 탓하게 되니까 감정이 많이 사라지고, 감정이 사라지니 스트레스가 덜하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느낀 게, 항상 모든 일은 다 제 탓으로 돌려요.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그래, 내가 관리 감독 안 한 내 탓이지. 그래, 내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해서 내 탓인 거야 하면은 감정이 되게 많이 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랑 다투거나, 이제 막 예를 들어 손절할 친구가 생겼어. 근데 내가 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본인이 손절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냥 솔직히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면 서로 안 좋아요. 항상 뭐가 됐든 간에 내 탓이다,
아, 제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게끔 그 상황을 만든 것도 내 탓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내 잘못이다. 내가 왜 이 관계를 여기까지 이끌어 나갔을까? 그냥 내가 왜 좀 더 그 일찍 끊어내지 못했을까? 이러면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고, 또 한 가지. 본인 스스로가 주변 상황이나 남을 조종을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외부에다가 문제를 외부로 문제를 돌리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한테 문제를 돌리면 본인 스스로를 바꾸는 건 정말 쉽거든요.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 남이 노력하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도 자기가 노력하면 되거든요. 왜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봤던 거 가장 컸던 두 가지가 뭐였냐면, 언니 혹은 누나, 지금 제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언니라면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저한테 또 번아웃이 오거나 스트레스 극복은 어떻게 하나요? 방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극복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다 온전히 느껴요. 그리고 제가 일 중독이랄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일을 이것저것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다가 막 좀 질렸어. 한 번씩 감정적으로 질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최대한 그 감정을 배제하려고 하거든요. 배제를 하고 저는 그거를 좀 더 즐기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에 미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럼 저는 병원 일로 스트레스를 풀고요. 병원 일로 미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요. 또는 병원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은 병원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하되,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똑같이 하되 병원 일로 스트레스를 풀고, 병원 일을 똑같이 하되 카페 일로 스트레스를 풀고, 카페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돌려요. 저는 이 A라는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B라는 일로 스트레스를 풀고, 살짝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스트레스를 푼다기보다도 그냥 그 일에 대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다른 일에 열중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